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송통신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송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개인성입니다.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로 개인성보다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방송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상적인 내용으로 동시성, 일방향성, 공공성 등은 올바른 설명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TV방송에서 인터레이스 방식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TV방송에서 인터레이스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프로그레시브 방식보다 화면 떨림이 적다입니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프로그레시브 방식보다 화면 떨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두 개의 필드가 시간차를 두고 표시되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이 있는 영상에서 떨림이나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상적인 내용으로 한 프레임을 두 개의 필드로 나누어 주사한다.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다. 프로그레시브 방식보다 화면 떨림이 적다 등은 올바른 설명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영상 신호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영상 신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색차 신호는 밝기 정보를 전달한다입니다. 색차 신호는 색상 정보를 전달하며 밝기 정보는 Y가 전달합니다. 색차 신호는 R-Y, B-Y 또는 CB, CR 등으로 표현되며 휘도 신호와 함께 완전한 컬러 영상을 구성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상적인 내용으로 NTSC 방식은 초당 29.97프레임의 주사율을 가진다. BAL 방식은 NTSC보다 수직 해상도가 높다. 색차 신호는 밝기 정보를 전달한다 등은 올바른 설명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송통신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콜피츠 발진 회로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콜피츠 발진 회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두 개의 커패시터와 하나의 인덕터로 구성된 탱크 회로를 사용한다 입니다. 콜피츠 발진 회로는 두 개의 커패시터와 하나의 인덕터로 구성된 탱크 회로를 사용하며 두 커패시터의 분압을 통해 귀환 신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두 개의 커패시터와 하나의 인덕터로 구성된 탱크 회로를 사용한다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주제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FM 변조에서 변조지수 베타와 최대 주파수 편이 델타 F의 관계로 옳은 것은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FM 변조에서 변조지수 베타와 최대 주파수 편이 델타 F를 변조 신호의 델타 F로 나눈 값입니다. 즉, 베타는 델타 F 나누기 F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베타는 델타 F 나누기 FM, FM은 변조 신호의 주파수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주제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OFDM,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변조 방식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OFDM,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변조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피크 전력 대 평균 전력, PAPR이가 낮다입니다. OFDM은 피크 전력 대 평균 전력, PAPR이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부반송파의 신호가 같은 위상으로 더해질 때 큰 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상적인 내용으로 다중경로 페이딩에 강하다,
주파수 효율이 높다, 다수의 직교하는 부반송파를 사용한다 등은 올바른 설명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송통신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향 미디어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음향 미디어의 구성 요소 중 다이내믹 마이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입니다. 다이내믹 마이크는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이내믹 마이크가 전자기 유도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콘덴서 마이크는 외부 전원, 팬텀 파워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상적인 내용으로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내구성이 좋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등은 올바른 설명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멀티미디어의 개요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멀티미디어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멀티미디어는 반드시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해야 한다 입니다. 멀티미디어는 반드시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멀티미디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멀티미디어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제작, 저장, 전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상적인 내용으로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멀티미디어는 반드시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해야 한다 등은 올바른 설명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셜미디어의 개요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소셜미디어는 사용자 생성, UGC의 공유를 중심으로 한다 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사용자 생성,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의 공유를 중심으로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핵심은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셜미디어는 사용자 생성, UGC의 공유를 중심으로 한다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주제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관련 개념과 용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